안녕하세요.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올리는 시간의 진행자 수나입니다. 혹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스스로를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이라는 비가 내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피할 수 없는 비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우리 삶에 작은 무지개를 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도 출생 환경도 우리가 처음부터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또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지는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들었던 순간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서로 성격이 달라서 다툴 때가 있어요. 가족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고 또 바꿀 수도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상황일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인간관계가 삐걱거리면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 막막함을 아실 겁니다. SNS를 보며 타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 신나고 재밌게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노을 사진이라도 찍으러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면 어떤가요?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연인들만 보입니다. 혼자 온 자신은 상대적으로 더 외로운 감정에 젖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순간과 저희 가장 어두운 현실을 비교하다 보면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들에 갇혀서 우울 같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커져만 가죠. 이렇게 끝없는 우울 속에 갇혀있던 저를 구한 건 대단한 성공이라 극적인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마주친 아주 작은 일상의 조각들이었어요. 길가에 핀 조그만 들꽃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작은 꽃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 하나 만들어줘. AI에게 부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은 결코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기 위해 대단한 성취나 엄청난 돈,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행복은 일상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이라고요. 완벽한 삶은 없어도 이런 작고 확실한 행복의 조각들은 숨은 그림찾기처럼 누구의 삶에나 흩뿌려져 있습니다. 앞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님은 그래도 일어설 작은 힘이라도 있었나 보네요. 저는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깝깝해서 도저히 희망이란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어두운 순간들이 분명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치고 막막한 마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불행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잘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그는 매일 죽음이 오는 지옥 같은 곳에서도 절망에 빠진 다른 수용자들을 위로하며 자신만이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평생을 부서진 몸과 육체적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화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천장에 거울을 달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그 처절한 고통을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들은 환경이 마법처럼 좋아지기를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혹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의미를 치열하게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참여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동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전동욱 씨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 순간이 스쳐 지나가겠지만 가장 어두웠던 때를 꼽자면 내 세상만 멈춰 있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요? 물론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회사에 그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통의 청년들이면은 취업 준비나 그럴 때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취업을 어렵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취업하는 시간 동안에는 나를 힘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인가요? 그 전에 10대나 과거죠. 20대? 20대 후반. 20대쯤이군요. 후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캄캄했던 시간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그때는 뭐 가족한테 의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취업 준비한다는 게요. 네. 그냥 혼자서 잘 준비하고 약간 내성을 기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혼자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항상 무사 안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걸 생각하거든요. 약간 주말에 아무 걱정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을 때. 그렇군요. 네, 저 그때가 제일 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영화도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보거나 뭐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요? 지금은 감사하다기보다 약간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가족들이 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질문지에 없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네. 더 해보고 싶어요. 참모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저기 톨스의 3가지 질문을 혹시 네, 아시나요? 아니 몰라요. 톨스토이가 어떤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연태까지 글을 썼는데 사람들을 위한 글은 하나도 쓴 것 같지 않아서 이분이 고심한 끝에 그 이야기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3가지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게 동화 작가, 어른들이 읽는 동화에도 나오고 유명한 건데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이라는 의미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죄송해요. 제가 잘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아. 생각하는지. 저는 그 중요한 때는 청소년기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지금 인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이요. 아, 두 번째 질문 가족. 그럼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돌보는 일? 아주 비슷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한 거 한번 제가 기억나는 거로 네. 할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래요. 네. 바로 지금. 지금이겠죠? 앉아 네. 계신 지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신가요? 네. 가족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때 톨스토이 생각에는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래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마주보고는 저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톨스토이가 말한 거는 본인이 말한 건 뭐였죠? 가족을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바로 비슷한 대답이에요. 가장한 주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네네. 저한테 선한 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참여해 주셔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정리 멘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피할 수 없는 굵은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우산을 써도 어깨가 흠뻑 젖을 만큼 차갑고 매서운 비 말이죠. 하지만 매서운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기다리는 마음처럼요. 우리도 마음 편하게 아주 작은 희망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비에 젖어가면서도 묵묵히 오늘 하루를 견뎌낸 여러분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비 갠 뒤 하늘처럼 맑고 포근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하루가 길었는지 웃고 있었는데 마음은 울고 있었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눈물 한 방울 괜찮은 척해도 난 사실 많이 아파. 괜찮다고 말해줘.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 밤이 지나가면 내일은 조금 따뜻하다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해.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어서 하늘을 보다가 괜히 더 외로워.